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쓰레기 산이 하늘을 가리고 숨막히는 악취와 먼지로 뒤덮여 있던 절망의 땅이 오늘날에는 푸르른 초원과 맑은 호수가 숨쉬는 아름다운 국립공원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십 년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외곽을 병들게 했던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 한때는 죽음의 땅이라 불리며 모든 생명이 외면했던 그곳에 지금 기적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건 마법이다. 신의 축복이다. 현지 주민들은 물론 전 세계 환경 전문가들까지 경악하게 만든 이 놀라운 변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녹색 마법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바타르. 올해로 쉰을 넘긴 몽골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고향은 울란바토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동차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그곳은 고향이라는 따뜻한 단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신의 저주라도 받은 듯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노래하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보며 자라는 것이 몽골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이라고들 하지만 저희 마을 어귀에는 그 아름다운 초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을 향해 흉측하게 솟아오른 거대한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푸르른 풀과 향기로운 꽃 대신 시커먼 비닐봉지와 앙상한 플라스틱 조각, 썩어 문드러진 음식물 쓰레기로 뒤덮인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산이었죠. 제가 아주 어렸을 적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 그곳을 보았을 때부터 그 산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언덕 수준이었죠. 하지만 울란바토르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는 생활 쓰레기의 양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그 산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하루가 다르게 몸집을 불려 나갔습니다. 저희 마을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의 종착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봄이 되어 겨우내 꽁꽁 얼었던 쓰레기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형언할 수 없는 역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 냄새는 너무나도 지독해서 밥을 먹다가도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고 밤에는 머리가 지끈거려 잠을 이룰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름이면 쓰레기 사는 거대한 파리와 모기의 온상이 되어 온갖 전염병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답답한 집안에서 여름을 보내야 했고 바깥에 나가 놀기라도 하면 온몸에 정체 모를 두드러기가 돋아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건조한 가을과 겨울에는 더욱 끔찍한 재앙이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버린 담뱃불이나 자연 발화로 인해 쓰레기 산에 불이라도 붙는 날이면 산 전체가 며칠 밤낮으로 시커먼 유독가스를 뿜어내며 타올랐습니다. 그 매캐하고 눈물 나는 연기는 하늘을 뒤덮어 햇빛조차 가려버렸고 가뜩이나 약한 아이들과 노인들의 폐를 병들게 했습니다. 기침 소리는 마을의 일상적인 배경음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원인 모를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제 가장 친한 소꿉친구였던 촐몽은 유난히 몸이 약한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거나 밤하늘의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촐몽은 그 쓰레기 산에서 날아오는 먼지와 유독가스 때문에 늘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어느 겨울 쓰레기 산에서 큰 불이 났고 며칠 동안 마을 전체가 독한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그 후 촐몽은 심한 폐렴에 걸렸고 결국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차가운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촐몽의 작은 무덤 앞에서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의 충격과 슬픔, 그리고 거대한 절망감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 가슴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촐몽의 어머니는 그 후로 매일같이 쓰레기 산을 향해 내 아들을 돌려내라고 울부짖으며 돌멩이를 던졌지만 끝없이 펼쳐진 쓰레기 더미 앞에서 한낱 인간의 슬픔과 분노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쓰레기 산을 악마의 숨결이라고 혹은 죽음의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시커먼 침출수는 우리 마을의 땅을 검게 물들이며 죽음의 기운을 퍼뜨렸습니다. 농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시들거나 기형적으로 변해갔고 그나마 수확한 것들도 찝찝한 마음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축들은 오염된 풀을 뜯어먹고 시름시름 앓다가 하나둘씩 죽어나갔습니다. 한때는 맑고 깨끗했던 마을의 우물물은 더 이상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이들은 늘 원인 모를 피부병과 배앓이 그리고 끊이지 않는 호흡기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도시로 혹은 다른 지역으로 고향을 등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을에는 기력 없는 노인들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지친 부모들만이 남아 깊은 한숨과 함께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습니다. 저 역시 수십 번이고 이 지긋지긋한 저주의 땅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연로하신 부모님과 병약한 아내, 그리고 저만 바라보는 어린아이들을 두고 떠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조차 제게는 사치였는지도 모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없이 탄원서를 보내고 마을 대표들이 몇 번이고 울란바토르까지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예산이 부족합니다.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실망스러운 대답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외국에서 온 몇몇 환경단체들이 관심을 보이며 조사를 하고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대부분 거대한 쓰레기, 산의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 잠깐의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거나 흐지부지 사라져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절망적인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갔고 쓰레기산은 더욱 거대하고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 마을의 모든 희망을 집어삼키려는 듯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희뿌연 먼지가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마을 이장님이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흥분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타르, 좋은 소식이 있네. 저 멀리 동쪽에서 온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마을의 쓰레기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전문가팀을 파견하기로 했다는군. 솔직히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그들이 왜 이 먼 몽골의 작은 마을까지 와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단 말인가? 또 어떤 기대를 품게 하고 더 큰 실망만 안겨주려는 속셈일까? 그 작은 나라에서 이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쓰레기산을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의심과 불신이 제 마음속을 어지럽게 채웠습니다. 이미 여러 번의 헛된 희망과 좌절을 경험했던 터라 쉽사리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약속대로 마을 회관 앞에 몇 대의 SUV 차량과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생김새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한국에서 온 환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우리에게는 생소한 첨단 장비들이 들려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또 한 번의 실망만을 안겨줄 곧 떠나갈 사람들로만 보였습니다. 어쩌면 이전의 다른 외국 단체들보다 더 큰 기대를 갖게 하고 더 깊은 상처만 남기고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들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마을 대표들과 한국팀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한국팀의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안경을 쓴 중년의 남성은 차분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알아듣기 쉬운 영어로 통역을 통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는 우리가 수십 년간 골머리를 앓아온 이 쓰레기 매립지를 단순한 처리 시설이 아닌 환경 친화적인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꾸겠다는 그야말로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첨단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 기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특수 시스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발전 시설 건립,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자리에 나무와 꽃을 심어 모든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수준의 거대한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국립공원이라고? 이 썩어 문드러진 쓰레기 더미 위에서 허황된 꿈도 유분수지. 저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우롱하러 온 사기꾼들일 거야. 다른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었고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 그만하고 현실적인 대책이나 내놓으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이 거대한 쓰레기산이 마치 요술봉이라도 휘두른 것처럼 하루아침에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한다는 것을 과연 누가 선뜻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한국에서 온 그들은 우리의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부터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거대한 쓰레기산의 정확한 규모와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접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꺼운 방호복과 방독면으로 중무장했지만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와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질척한 쓰레기, 더미, 그리고 온갖 해충과 쥐떼는 그들에게도 분명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며칠 밤낮으로 쓰레기 더미를 파헤치고 토양 샘플을 채취하며 지하수의 오염 경로를 꼼꼼하게 추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혹은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러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가겠지. 과연 며칠이나 저 뜨거운 열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현지 주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과 비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들이 제시하는 분리수거와 지정된 장소의 쓰레기 배출이라는 규칙은 너무나도 귀찮고 생소하며 심지어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처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완고한 주민들은 우리 마을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들은 괜히 우리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며 한국팀의 지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젊은이들은 밤에 몰래 쓰레기를 기존 매립지에 버리고 달아나거나 한국팀이 설치해 놓은 안내판을 훼손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팀은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히 그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과 불신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술적인 어려움 또한 끊임없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몽골의 겨울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춥고 길었습니다. 영하 30도를 우습게 넘나드는 살인적인 강추위에 한국에서 가져온 첨단 중장비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멈춰 서기 일쑤였고 작업자들은 잠깐만 맨손으로 작업해도 살이 갈라지는 듯한 동상에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어렵게 일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봄이 되어 땅이 녹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질퍽한 진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장비들은 진흙탕에 빠져 움직이지 못했고 작업자들은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특수 기술을 적용하려 해도 수십 년간 쌓인 쓰레기, 더미 아래 깊숙이 숨겨진 오염원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유독가스가 갑자기 분출되어 작업자들이 긴급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을의 작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이끌고 있었기에 좋든 싫든 한국팀과 자주 마주치며 그들의 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그들의 계획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허황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갖 악조건과 주민들의 냉대 속에서도 단 한마디 불평 없이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과 포기하지 않는 헌신적인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자신들의 경력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정으로 이 절망의 땅을 변화시키고 고통받는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순수한 열정과 사명감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지 작업자들에게 복잡한 장비 사용법과 선진 기술을 가르칠 때 마치 자신의 친동생이나 자식을 대하듯 인내심을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했고 때로는 서툰 몽골어로 농담을 건네며 작업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거센 항의나 불만을 들을 때면 그들은 끝까지 경청하며 진심으로 공감하려 노력했고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쉬운 비유를 들어가며 자신들의 계획과 노력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한국팀의 임시 숙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의 창문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저는 호기심에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팀원들은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지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벽에는 온통 알아보기 힘든 복잡한 설계, 도면과 빼곡하게 데이터가 적힌 분석 자료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간이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와 딱딱하게 굳은 빵 조각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의 작업 계획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하면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밤늦도록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결코 보여주기 위해 혹은 일시적인 동정심으로 이곳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진정으로 이 저주받은 땅을 바꾸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한국팀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금씩이나마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통역을 자처하며
그들의 계획과 진심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 노력했고,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냉담하고 비협조적이었던 주민들도 저와 한국팀의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먼저 그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팀이 마련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에게 분리수거를 함께 하자고 조르기 시작했고,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어른들을 보면 작은 목소리지만 용감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면 안 돼요. 지구가 아파요 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외침은 어른들의 굳어있던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파동이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작은 한국팀이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시범적으로 마을 한가운데 가장 오염이 심했던 작은 공터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그곳에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면서부터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마을에, 그것도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난 것입니다. 비록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풍겨나오는 향긋하고 달콤한 꽃내음은 마치 마법처럼 사람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는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꽃밭 주위를 빙빙 돌며 제잘거렸고, 어른들은 마치 꿈이라도 꾸는 듯 먼 발치에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절망의 땅에도 이처럼 아름다운 희망이 싹틀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작은 변화가 결국에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 처음으로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꽃밭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리고 어쩌면 더욱 혹독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몽골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막 시작될 무렵, 우리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자연의 재앙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비 사막에서 불어온 엄청난 규모의 황사가 온 나라를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며칠 동안 하늘은 온통 누런 잿빛으로 변해버렸고, 숨을 쉴 때마다 칼칼한 모래먼지가 목구멍을 찢을 듯이 긁어댔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 끔찍한 황사는 우리가 애지중지 가꾸었던 작은 희망의 증거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겨우 땅 위로 고개를 내밀며 연약한 꽃잎을 피워 올리던 꽃밭의 어린 꽃들은 하룻밤 사이에 누렇게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렸고, 우리가 어렵게 다져놓았던 토양은 다시금 생명력 없는 메마른 먼지로 뒤덮여 버렸습니다. 한국팀이 밤낮으로 공들여 설치해 놓았던 일부 첨단 장비들 역시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모래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고장이 나거나 작동을 멈춰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역시 우리는 안 되는 일이었어. 하늘조차도 우리를 돕지 않는구나. 이것은 분명 신의 노여움일 거야. 체념과 원망이 뒤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팀 역시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듯한 상황 앞에서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실망과 좌절감, 그리고 허탈함이 역력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몇몇 젊은 팀원들은 밤새도록 망가진 장비를 수리하고 황폐해진 꽃밭을 복구하려 애쓰다 결국 지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몽골 정부의 일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프로젝트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프로젝트를 전면 중단하고 한국팀을 본국으로 철수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나돌았습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더 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국팀은 즉시 철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절망적인 소문들이 흉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팀의 팀장님이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 회관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샌 듯 수척해져 있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바타르 씨, 우리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제 손을 굳게 잡으며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국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국토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던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오로지 맨주먹과 불굴의 의지만으로 다시 일어서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대국을 이룩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수많은 자연재해와 외세의 침략,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오늘의 번영을 일구어낸 위대한 한국인들의 끈기와 희망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몽골의 거대한 사막화와 열악한 환경은 어쩌면 우리 한국이 과거에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역경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곳 몽골 땅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반드시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씨앗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에 저는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한국팀은 모든 역경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담은 수정된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지 모르는 황사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방풍림, 조성 계획과 함께 이 지역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첨단 지하수 개발 및 효율적인 관계수로 건설 계획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이전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필요한 그야말로 엄청나게 어렵고 도전적인 작업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가능을 반드시 가능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와 결연한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팀의 노력을 반신반의하며 지켜보던, 때로는 비협조적이기까지 했던 마을 주민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그들의 작업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나와 얼어붙었던 땅을 힘차게 파헤치기 시작했고, 여성들은 물과 음식을 부지런히 나르며 작업자들을 격려했으며,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은 자신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터득한 삶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이렇게 손을 놓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는가.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냉소와 불신, 그리고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의 눈빛이 어느새 뜨거운 희망과 굳건한 연대의 따뜻한 온기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우리 몽골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서로 달랐고 살아온 문화와 환경도 너무나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 이 척박한 땅을 반드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힘껏 다독이며 격려하고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서로 닦아주며 때로는 서툰 한국어와 몽골어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어설픈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드디어 시원한 단비를 만난 것처럼 메마르고 갈라졌던 우리 마을의 땅 위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과 따뜻한 온기가 넘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바로 나눔의 숲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붙여진 대규모 방풍림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건조하고 척박한 사막 기후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특수종, 나무 묘목들이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벌판 위에 마치 바둑판처럼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희망을 담아 하나둘씩 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라도 불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연약하고 가냘퍼 보였던 어린 묘목들이었지만 한국팀의 첨단 과학 영농 기술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와 우리 주민들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기적처럼 깊고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파릇파릇한 새잎을 힘차게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온통 누런 흙먼지만 날리던 황량했던 벌판은 어느새 눈이 시릴 정도로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서서히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늠름하게 자라난 나무들은 마치 용감한 병사들처럼 거센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자연 방패가 되어주었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지친 사람들과 동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아늑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지하수 개발 역시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팀의 첨단 시추 장비가 수십 미터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풍부한 수맥을 찾아내고 그곳에서 마침내 맑고 깨끗한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솟아오르던 바로 그날, 우리 마을 전체는 그야말로 떠나갈 듯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아이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놀이기구라도 만난 것처럼 뿜어져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 아래서 옷이 흠뻑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첨벙거리며 마음껏 뛰어놀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마을에 이렇게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들과 여성들이 새벽 일찍 일어나 몇 시간씩 힘겹게 걸어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었고, 오염된 물로 인해 끊임없이 발생하던 각종 질병에 대한 걱정도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건설된 관계수로를 통해 맑은 물이 공급되자 오랫동안 버려졌던 메마른 땅은 마침내 생명력이 넘치는 비옥한 농토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한국팀의 농업 전문가들로부터 씨앗을 고르는 방법부터 파종, 관리, 수확에 이르는 선진 농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받아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작물들을 자신들의 땅에서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감자, 탐스러운 양파와 당근, 그리고 심지어는 척박한 몽골 땅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쌀까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바꾼 풍성한 수확물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풍요와 수확의 기쁨을 마음껏 맛보게 된 것입니다. 끔찍했던 거대 쓰레기 매립지 역시 놀라운 속도로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도입된 최첨단 자동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이 쉴 새 없이 가동되었고 수십 년간 땅속 깊이 쌓여있던 오염된 토양은 특수 미생물과 첨단 화학 공법을 통해 안전하게 정화되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던 유독한 메탄가스는 포집되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 마을에 소중한 전기를 공급했고 한때 온 마을을 뒤덮었던 지독한 악취와 매캐한 먼지는 더 이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끔찍하고 흉측했던 거대한 쓰레기산 위로 마치 마법처럼 푸른 잔디가 융단처럼 깔리고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형형색색으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꼬박 3년이라는 길고도 짧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눈앞에, 아니 전 세계 사람들 앞에 믿을 수 없는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한때 온갖 오물과 폐기물로 뒤덮여 죽음의 땅이라 불렸던 그 거대한 쓰레기 산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바로 그 자리에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거대한 인공호수와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그리고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는 울창한 숲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거대한 생태 공원이 새롭게 탄생한 것입니다. 맑고 투명한 호수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철새들이 계절마다 날아와 평화롭게 논일고 드넓은 초원에는 이름 모를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바람에 하늘거리며 만발했으며 빽빽하게 들어선 숲속에는 다람쥐와 토끼, 그리고 작은 여우들까지 나타나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공원의 개장식 날, 몽골 대통령과 정부의 여러 고위 관료들, 그리고 주 몽골 한국 대사와 수많은 프로젝트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이 위대한 변화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국내외 언론사의 기자들 역시 이 믿기 힘든 기적적인 변화의 순간을 자신들의 카메라와 노트북에 담기 위해 뜨거운 취재, 경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 대표로서 연단에 올라 감사의 연설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벅차오르는 감정에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기 어려웠지만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모든 분들에게, 특히 한국에서 온 우리의 영원한 친구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불가능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아름다운 공원은 단순한 자연 공간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몽골과 한국, 두 나라 국민들의 뜨거운 땀과 값진 눈물, 그리고 국경을 초월한 숭고한 우정과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 만들어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의 증표입니다. 특히 이 모든 놀라운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신 저 멀리 한국에서 오신 우리의 진정한 친구 여러분께 우리 길갈리 마을 주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그리고 영원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조건 없는 헌신과 따뜻한 진심은 우리 몽골 국민들의 가슴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행사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로부터 마치 천둥소리와도 같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소중한 친구 촐몽과 평생 이 땅을 걱정하셨던 저의 할아버지께서도 지금 이 광경을 내려다보시며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원은 몽골어로 솔롱고스 후레엘렌, 즉 무지개 동산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한국과 몽골, 두 나라의 변치 않는 우정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두 나라 국민들의 아름다운 협력과 노력이 만들어낸 눈부신 결실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금 솔롱고스 우레엘레는 몽골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사랑하는 대표적인 국립공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수많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아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고 아이들은 드넓고 푸른 잔디밭 위에서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며 해맑은 웃음꽃을 피웁니다. 예전에는 지독한 악취와 매캐한 먼지 때문에 여름에도 창문조차 제대로 열 수 없었던 우리 마을은 이제 몽골 전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며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해질 무렵이면 솔롱고스 우레엘렌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높은 언덕 위에 홀로 올라 저 멀리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지나온 수많은 시간들을 가만히 되돌아보곤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눈부시고도 놀라운 변화. 그것은 결코 우연히 찾아온 마법이나 하늘이 내려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과 끈기 있는 노력, 그리고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따뜻한 인류애와 진정한 마음이 함께 만들어낸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위대한 결과였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지도 위에 존재하는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빛나는 미래를 선물해준 녹색 옷을 입은 마법사이자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을 영원한 은혜를 베푼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한 친구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후손들에게 이 기적 같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영원히, 그리고 자랑스럽게 전할 것입니다. 절망의 땅에서 마침내 피어난 아름다운 희망의 기적, 그리고 그 위대한 기적을 우리와 함께 만들어준 저 멀리 동쪽에서 온 진정한 친구,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